سایت هسته فوردو جایی که بودیست که از سمت مقابل سایت هسته فوردو جایی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اما شواهد میدانی چیزی که ما در اختیار داریم تایید نمیکنه انفجار ویژه‌ای، صدای ویژه‌ای، لرزش ویژه‌ای. پس ممکنه در سابقه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هم زیاد هستش که بلوف بزنه، بزرگنمایی بکنه و مدعی شده باشه.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완파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한밤중에 대이란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걸까요? 이 작전이 향후 중동을 넘어서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국제정치 전문가인 봉영식 연세대 개건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습적인 폭파 작전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성공인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GBU 57 벙커버스터를 포르도 핵시설에 12발, 그리고 다른 데 2발, 그리고 이스파한에는 이제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그러고 합참 의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영구히 제거했느냐, 이것은 또 다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란 측에서는 공격을 당했지만 이미 농축 우라늄은 안전한 제3의 지역으로 옮겼다. 즉 아무것도 없는 목표물을 타격한 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란의 입장이 맞다면. 그렇다면 이란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왜냐하면 경험과 기술은 축적됐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군사 작전으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군사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의 영구적인 제거라고 한다면 아직 더 많은 자료와 증거가 분석이 돼야 되고 비밀 장소에서 우라늄을 계속 이란이 소유하고 또 생산을 하고 90% 이상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농축에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핵탄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60% 정도이기 때문에 무기화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완성한 것도 아니고 북한과 다릅니다. 핵실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첩보만 100% 신뢰를 해서 핵무기는 시간 문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하니까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럼 미국도 지원을 하자 했는데 핵무기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이란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럴 상황을 미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만약에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빨리 안 해서 미국이 추가 군사 행동을 해서 만약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를 한다면 레짐 체인지를 한다면 정치적 이유에서도 이란은 장차 핵무기를 꼭 개발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의사가 100%가 없었던 이란을 필히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자충수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이번 공격이 과연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을 명령한 세 군데, 이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특히 지하와 지하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합참의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인데 그 보면은 굉장히 정밀 타격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 네. 13톤에 해당하는 벙커버스터를 12개나 그것도 이제 그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그 환승기 네.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안반과 콘크리트로 막았더라도 이렇게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벌써 안반에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구멍 하나를 계속 집중 공격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IAEA에서 어떤 농축 우라늄 방사능 유출 증거가 없다. 네. 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네.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가 없다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방사능 유출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란 측의 주장대로 그 환기구를 만들어서 안반을 집중 타격했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 제거 목표였던 농축 우라늄이 이미 이전이 됐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방사능 유출이라는 사고가 안 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IAEA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검증이 필요하다. 이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의 핵심으로 불리는 포르도 어디에 있는 거며 어떤 시설이 모여 있는 건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남쪽으로 90km 떨어진 포르도에는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포르도 지역의 모습을 보면 산과 건물 몇 개가 전부지만 도로 끝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산 아래쪽 지하시설이 있고 우라늄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 1000대에서 최대 3000대 정도가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깊이가 90m로 깊고 지하시설의 길이도 250m로 광범위해 미국도 2발이면 된다고 예측했던 벙커버스터를 6발 이상이나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는데 이란은 이미 중요한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전인 지난 19일 여러 대 트럭이 포르도 시설 앞에 줄지은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번 공습으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뒤에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posed by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한테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토에서 B2 폭격기가 날아간 시간을 합치면 그 얘기 하자마자 사실상 야 폭격해 그러고서 B2 폭격기를 출발시킨 셈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기만전술이라고 그러죠. 기만전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밀 타격 결정을 미리 내겼고 명령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와중에서 2주간 더 협상할 기한을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란 측에서 이 방어를 느슨하게 하는 것을 노렸고 또 동시에 그 폭격기를 그 미주리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이란에 18시간 비행을 해서 타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만전술을 한 것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쪽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서쪽, 태평양 쪽으로도 보내서 훨씬 멀잖아요. 30몇 시간 비행하게 함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이렇게 혼동을 가지게 기만전술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이란 측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은 평화를 선택할 때가 됐다. 무조건 항복하여라.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선택해야 된다. 선을 넘지 마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만전술에
속수무책 당한 이란이 가만히 항복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폭격을 한 것에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른바 중동전 개입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른바 마가 세력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미군의 직접 개입 아닙니까? 예, 이렇게 노선을 확 바꾼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야심, 네.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라는 것은 이란의 핵 무기 시설은 완전히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제 확전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결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다. 네. 40여 년 동안 대통령은 엄포만 놓았지 실제로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준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냐. 네.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 발표를 하는 것도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2011년에 오사마 빌라든을 제거하고 네. 그것을 국민 앞에 설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네.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를 설명하면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JCPOA 협상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협상이었고 내가 일기 때는 그것을 파기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5차례 이란과 협상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했는데 이란이 거부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심적인 지지 기반을 거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전이 되지 않고 이란 측에서 이제 외교적인 그런 소위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태 종결을 선언하고 위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위기는 없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의 설명에 끌려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이란의 군사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란의 그런 동맹 세력이었던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괴멸되었고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 세력이 괴멸되었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해서 이란을 계속 폭격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 기회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미국이 스텔스 B2 바머 폭격기와 그 벙커 버스터만 지원해 준다면 완전 성공이다 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워졌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제는 확전인데 네. 이렇게 최대 압박을 이란에게 해서 이란이 만약에 이란 비핵화의 외교적인 문서에 서명을 한다면은 비핵화도 달성하고 확전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이란 측에서 이번에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외교적인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몇 년, 10년, 20년 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복을 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 임기죠. 예.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입니다. 79세. 그러면 3년, 4년 후에 임기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조지 W 부시 때 이라크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미국이 20년 동안 중동에 매몰됐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는 자기는 책임이 없는 난 모른다. 그거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란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United States' brutal military aggression against Iran's peaceful nuclear facilities. It is an outrageous, grave, and unprecedented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The warmongering and lawless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is solely and fully responsible for the dangerous consequences and far-reaching implications of its act of aggression.
자, 주목되는 게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인데 이미 의회가 의결했고 최고 지도자의 의사결정만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냐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원유 수송을 방해할 수는 있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될 대중국 봉쇄 작전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이 트럼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인데 오히려 핵심 과제는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걸 실행할 능력도 계속 약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미국이 중국에게 부탁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네. 자, 이번 공격을 주의 깊게 바라볼 사람이 세계에서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긴장하고 불안한 건 있겠지만 오히려 안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전명이 한밤중의 망치였죠. 근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핵화 목적으로 한밤중의 망치를 계속 던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란에게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과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다시 북한에게 이런 최대 압박 군사행동을 한다? 그 확률은 이번 사태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란과 북한은 다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절대적인 원수, 적대 세력으로 간주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란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은 아니고 외교적, 그다음에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이 더 기대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이란과 북한은 아주 다릅니다. 트럼프에게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근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